예, 장기표 시사논평입니다.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 지난 대선 때의 댓글 조작 사건, 이 드루킹 사건이라고 합니다. 이 드루킹 사건에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이 경남도지사에 대한 이 선고 판결이 있었는데, 여기서 김경수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그리고 법정 구속된 사건입니다.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집권 세력인 이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 가히 과관입니다. 과연 이런 세력이 말하자면 집권해도 되겠는지, 또 심지어는 집권은 그냥 이 정치를 해도 되겠는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민주당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요, 우선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. 예상 밖이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 판결은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이다, 즉 양성태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등 말하자면 이 사법 판결을 말하자면 잘못한 데 대한 요즘 이 수사도 이루어지고 하는 데 대한 이 보복이다,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. 아니, 법치국가에서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거는요 헌정유린하는 행위고, 말하자면 이거는 일종의 이 법률적으로 내란죄에 해당되는 겁니다. 이게 헌정을 유린하는 행위는 내란,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다가 이거 뭐 그냥 감정적으로 한마디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사법농단 및 적폐세력 청산 투쟁위원회를 구성했어요. 도대체 이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러면서 이 사법농단 세력이 청산되어야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, 지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, 이런 사람은요 정말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. 또 집권 세력이어서는 안 됩니다. 이 사건에 대해서 우선 충격을 받고 이 또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문제입니다.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입니까? 이 사건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 때 약 8만여 건의 기사에 대해서 8,840만 건의 이 부정 클릭을 한 사건입니다. 이거는 실제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. 더더욱 이 댓글 조작 사건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 하면, 말하자면 이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하고의 경쟁 관계에서 안철수 후보가 근 40% 가까이 말하자면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올라가지고 곧 지금 문재인 후보를 지금 능가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말하자면 예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을 때입니다. 이런 때 이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사건이니까 이 사건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부정사건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2년 형량도 이거는 아주 가벼운 형량입니다. 그에 대해서 이게 충격이라 한다?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이 사건에 정말 꼭 이 사건이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뭐 반성 안 하겠지만 좀 반성적으로 좀 돌아볼 일은, 드루킹이라는 사람, 이 김동원 씨가요, 이런 이 엄청난 부정 사건을요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? 자기를 위해서 했습니까? 결국 이 사건의, 이 부정 사건의 수혜자는 누구냐? 문재인 후보였단 말이에요. 민주당이었단 말이에요. 또 김경수였단 말이에요. 이 사건을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충격이 아니고, 이 사람이 3년 6개월 선고받았는데요. 이렇게 봐면 이 사람이야말로 아주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은 괜히 엉뚱한 사람, 문재인 씨 대통령 만들어주다가 희생된 사람입니다. 이런 데 대해서는 아무런 성찰이 없이 김경수 씨 재판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뭐 받아들일 수 없다느니, 뭐 충격적인 재판 선고라느니, 형량이라느니 이따위 소리 하면 이는 정말로 안 됩니다. 그런데 국민 여러분, 저도 사실요 이 사건이
이 선고 판결과 관련해서 약간의 충격을 저는 받았습니다. 왜? 현재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요, 이 지금 이 사법부에 대한 또 이 검찰에 대한 또 우리 또 사회 전반에 대한 횡포가요, 독재 정권 시대를 능가합니다. 무슨 뭐 촛불혁명 운운하면서 말하자면 이 지지자들의 말하자면 그 시위를 또 이 배경 삼아서 엄청나게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. 또 이 검찰을 또 완전히 또 주구화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송호창 판사가요, 말하자면 이 유죄 판결을 하고 법정 구속까지 한 거는 이는 굉장히 용기 있는 판결입니다. 저는 정말 이 사람 아주 제대로 정말 용기 있는 판사로서 저는 정말 존경하고 싶습니다. 존경합니다.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 사람이 말하자면 양승태 씨가 대법원장 할 때 비서실에 근무했다 이거야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승태 씨 구속에 대한, 양승태 대법원장,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한 아마 보복으로 한 것 같다. 저도 이걸 좀 알아보니까 이 대법원장 비서실은 양승태 대법원장 개인 비서가 아닙니다. 그거는 대법원 합의부에 올라와 있는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사들이 말하자면 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파견되어 있는 그런 판사들이랍니다. 그러니까 대법원장 비서실이지 양승태 대법원장 개인 비서가 아니란 말입니다. 또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이 사람은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일이 있어요. 그리고 또 김기춘 실장, 또 조윤선 수석 비서관에 대해서도 이미 법정 구속을 한 일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혀 말하자면 박근혜 정권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일이 없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형 선고하고, 즉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중형 선고하고, 김기춘 씨나 또 이 조윤선 씨 구속할 때는 그거 참 당연한 일이다, 잘했다 하고, 자기네들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했다고 해서 이거는 사법농단 세력이라서 그렇다,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? 이건 진짜 양심이 없는 행태입니다. 저는 그래서 이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는 아주 잘못됐습니다. 그리고 이 민주당은요, 이에 대해서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. 첫째, 뭘 반성해야 되느냐?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자기네들이 직접 관여하는 일을 아니라 하더라도, 즉 김경수 씨나 이런 사람들이 관여해가지고 부정하게 이루어진 데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고, 또 국민에게 정말 우리가 뭐 고의적으로 민주당이 거당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 선거가 말하자면 부정한 것이 개입됐다면 잘못됐다 이래야 되고, 또 하나 반성해야 될 거는요, 이 지금 김경수 씨 말하자면 경남도지사 후보로 내가지고 경남도지사가 되게 해가지고 지금 경남도정이 지금 말하자면 마비 또는 중단 상태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? 경남도민들에게 얼마나 죄송한 일입니까? 이런 데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진짜 적반하장으로 후한무치하게 그 판사 공격하고 앉아있단 말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는 가히 그냥 도덕적으로만 비난받아야 될 태도가 아니라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정말 어법 조치돼야 될 그런 지금 말하면 헌정유린의 발언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알고 저런 세력에 대한 말하자면 분노와 저항이 저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지난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음을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확인한 일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유죄 판결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. 책임을 져야 됩니다. 그런데 지금 다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선거사범은 그 시효가 짧습니다. 이거는 그래야 이게 안정이 되지,
임기 끝날 때까지 재판하면 되겠습니까? 그래서 시효가 짧아서 아마 다시 기소하는 일이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.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. 설사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와 관련된 사건, 즉 자기가 후보로 있었던 그 사건이 부정선거로 사법부 판결에 의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말하고 사과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요. 지금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걸 밝혀야 된다. 저는요 이거 알았습니다. 왜 몰랐겠습니까? 그 수행팀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? 김경수 씨가. 수행팀하고 또 김경수 씨로서는 자기가 또 굉장히 또 자랑할 만한 일인데 그걸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째서 몰랐겠습니까? 알았죠. 더더욱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거기 갔다는 거 아닙니까? 경인선에. 경인선 모임, 오늘 모임이 있다 해가지고 김경수 씨하고 같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? 이게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. 저는 그러나 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제 조사한다고 해서 밝혀질 일도 아니고 왜? 현직 대통령은 뭐냐면 내후 외환의 죄가 아니면 기소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임기 끝나고 나면 이걸 조사해서 밝힐 수 있을 지언정 임기 전에는 밝힐 수는 없고 즉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명백히 드러난 것은 뭐냐?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엄청난 부정선거였고 그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느끼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요.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조치돼야 될 일인데 그게 뭔가 하면 현재의 이 경찰과 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주구가 돼가지고 지난번의 드루킹 사건, 즉 대선에서의 부정선거를 전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음이 이번 판결을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. 즉, 이 경찰과 검찰의 직무유기가 드러난 겁니다. 이에 대해서는 너무 저도 좀 오래된 일이라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요, 이 서울경찰청장은요, 김경수 씨의 변호인이라는 말을 정도로 초동 수사를 전혀 안 했어요. 그래야 얼마나 안 했느냐? 김경수 씨 휴대전화도 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. 검찰도 압수하지 않았습니다. 국민 여러분, 요즘요 범죄사건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? 또 하는 일이 뭐냐? 휴대전화기 압수하는 겁니다. 그것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. 거기다가 또요, 지금 이 댓글 조작 사건이 이루어진 이 너름나무, 일산에 있는 너름나무 출판사고 사무실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했어요. 이것도 허익범 특검이 들어서서 말하면 현재 유죄로 판결되는데 그 정계로 만드는 게 압수했지 그 검찰은 하지도 않았습니다. 이 지금요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 검찰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은 현재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권력의 주가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특히 이 사건에서도 명백하게 직무를 유기했음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판명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는요, 이 직무유기 고발이 있어야 됩니다. 다른 데서도 야당이든 또는 시민단체도 고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그런 데서 안 한다면 저도 이걸 고발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이 판결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국민 여러분, 지금 그러나 제가 지금 상당히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합리적인 말이 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. 우선 권력이 엄청나게 횡포를 부리고 있고 또 이 편가르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문재인 지지 세력들은 지금요 이 성창호 말하자면 재판장에 대한 엄청난 또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때는 국민이 깨어 있어서 국민이 말하자면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인 각성과 노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
아무쪼록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지금 이 실정을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. 이것을 감시하고 또 바로 잡는데 결국 국민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